신부체험TV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날 하루에 하나 정도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동영상도 같이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좀 호응도 바라고요. 뭐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또 동영상도 촬영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을철이 되면은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지, 또 가을철에는 어떻게 좀 이 가려움증을 대처하고 또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을철 피부 가려움증 대처 방법 및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가려움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반드시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는가? 자, 밤이 되거나 생리 전후가 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도 있잖아요. 자, 그걸 반드시 또 이해하셔야 되고요. 긁으면 시원한 느낌을 왜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라는 이야기고요. 또 긁은 부위가 왜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것만 아셔도 가을철 가려움증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또 치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철 피부 가려움증 발생 기전에 대한 세포열 에너지학적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항시 저는 모든 질병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려움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움증은 하나의 염증성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발적, 발진, 또 통증, 부종, 그 다음에 가려움증, 이러한 증상들은 대표적인 염증성의 증상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바로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자, 신본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고, 신본도가 떨어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몸에서 또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내 몸 골고루 전신으로 골고루 방출이 안 되고, 그럼 내 몸에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이란 그러면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한 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밤이나 생리 전후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까요? 라는 거죠. 자, 밤이나 생리 전후가 되면은 신본도가 더 내려가죠. 모공은 더 닫히고, 그럼 몸 밖으로의 열 방출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긁은 부위가 화끈거리고 왜 따끔거리느냐 이겁니다. 바로 긁은 부위는 마찰 열이 가해졌죠. 열이 발생하고 바로 그때 그 부위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되죠. 그럼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그때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게 된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워서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치료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을철 가려움증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또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은 닫히게 됩니다. 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좀 더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느냐? 바로 심부 온도는 올려줘야 되겠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방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생활운동 식이요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은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고 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때 너무 거친 음식, 질긴 음식,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 또 가공이 된 음식들은 피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요법은 어떤 형태로든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거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운동은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심부 온도를 올려줄 수 있고요. 또 모공을 열어줄 수 있고 피부 온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반드시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물에서 하는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겨울철에는 더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우리가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거 피해 주셔야 됩니다. 항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꼭 보일러 틀고 주무시고 이불도 투툼하게 덮고 주무시고 그래야 절대로 선풍기 에어컨은 틀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가을철 피부 가려움증 우리가 더 체온이 떨어질 때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내 몸 바깥으로의 열 방출은 더 어렵게 되니까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자, 피부 온도는 또 내가 너무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모공은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시 내 주변 환경 속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가 유지될 때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